당신의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배서희 TV.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배서희 TV에 출연해 주시면 제가 런칭한 리프러처 조종사 선글라스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오늘 정말 특별하게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셔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한번 착용을 해보시고 당연히 잘 어울리시겠지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투기 조종사와 아시아나 부기장님의 클래스입니다. 사각 스타일. 원래 보잉이 기본이고 네. 사각인데 공군 조종사 선배님도 인정한 너무 선글라스.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연해주시면 이렇게 오늘 나는 더 행복하다 파일럿 에세이를 드리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책을 주시고. 네, 그 전투기 조종사 출신 선배님께 이 헬기 조종사 이야기가 뭐 얼마나 별 도움이 말씀을요.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2부에서는 아까 조종사 얘기도 나왔지만 공군 사관 생도 출신이세요. 네. 이게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게 그 당시만 해도 네. 스카이 대학을 들어갈 정도 실력이 돼야지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들어갔잖아요. 그 많은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중에 공군 사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제 9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마 공군사관학교 하면은 당연히 네. 조종사인데 저는 글쎄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저는 자유로운 타입이어가지고 제가 지금은 내가 없지만 그때 당시 좀 머리는 좀 있었으니까 그냥 대학교 가면 그 대학교에서 좀 장발로도 기르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잔디밭에서 막걸리 먹고 좀 자유롭게 한번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친구 따라서 시험을 봤거든. 친구 따라서 시험을 친구 떨어졌죠? 그렇죠. 아니, 꼭 이런 일이 있더라. 정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정석. 저는 이제 사관학교 가면은 군인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최종 면접할 때 인터뷰를 하니까 인터뷰할 때 이제 왜 왔냐 그랬을 때 저는 사실은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교수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공군사관학교 교수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황당하게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좀 나름 꿈을 이루긴 했지만 네.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진짜 교수 하셨잖아요. 네, 교수님. 그렇죠. 네. 그러면 사관 생도 때 그 조종 특기를 전투기로 받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없지만 팬텀 네. 조종사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혹시 경쟁률이 세지 않았을까요? 서로 내가 그 기종을 조종하겠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 때는 주 이제 메인이 F-16 저희 때만 해도 팬텀도 당연히 주력이긴 하지만 그래서 팬텀 그 다음에 F5, F-16 이렇게 3개 정도 기종이어가지고 조종사 과정 수료를 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기종을 받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팬텀이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 대구하고 청주에 있었는데 저는 청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청주 댁이셔가지고 지금의 저처럼요. 네, 청주 그렇죠, 댁입니다.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청주로 그냥 기종과 상관없이. 근데 제일 좋은 비행장 가셨네요. 청주 비행장. 아이고, 그렇죠. 좋은 곳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제가 정말 조종에 대해서 막 엄청난 그 청원의 꿈을 품고 했던 건 아니라서. 네. 오히려 생활을 하다 보면 조종사로서 나름 사명감도 느끼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또 자부심도 갖고 오히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로 베이스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쌓아가는 그러한 개인적인 즐거움 또 거기서 주는 정말 큰 거 느낄 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자부심 같은 어떻게 게. 보면 20년 동안 조종사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조종을 할 때 일반 기동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네. 속도도 엄청 빠르고. 네. 그런 첫 조종관을 잡았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저도 헬기 이상은 안 타봐가지고. 예. 예를 들어 전투기 같은 경우는 애프터버너라고 보통 이 터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AB라고 해서 푹 넣으면은 이제 이게 쫙 그 압력이 오거든요. 바로 날아가는. 바로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근데 급가속으로 이제 쭉 하거든요. 왜냐면 그 짧은 활주로 해서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구나. 그런 프로시저가 다 있어요. 이제 이 속도에서 얼만큼 당기고 이 속도에서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전투기구나. 그리고 저의 이제
에피소드지만 네네. 저는 이제 왼손잡이거든요. 그 조종관 스틱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펜터 먼저 오른쪽으로 네.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조종사 훈련 받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운동 같은 건 다 왼손으로 하고 글씨 쓰는 거는 오른쪽, 네. 그림 그리는 거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운동의 영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하려니까 이게 조종감이라고 네. 하잖아요. 이제. 맞아요. 이게 잘 안 오더라고요. 저 오른손인데도 안 왔어요, 감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적응하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조금씩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오히려 더 자부심 갖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공군 조종사 출신 하시면 정말 민항사로 많이 가는데 저희가 듣는 소문에는 그걸 뭐라고 하죠? 전투기 말고 반대말을 뭐라고요? 아, 기동기? 기동기 네. 하시는 분은 바로 취업이 되는데 전투기 조종사분들은 따로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들어가셨잖아요. 아, 그거는. 네. 루머예요? 아니요. 지금은. 네네. 그 코로나 이전과 또 코로나 이후가 달라요.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전투기든 보통 기동기 안에 이제 수송기도 하고 네네. 대부분 수송기죠, 이제. 수송기인데 다 100% 들어갔어요. 아, 그냥 다 뽑아줘요. 근데 네. 완전 다르잖아요, 조종하는 그게. 다른데 이제 가서 훈련 받는 게 조금은 달라요. 수송기도 약간 보잉이나 이런 계열 쪽에 들어가는 것들이면 아무래도 조금 그 코스가 좀 짧아질 수 있는 그 차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네. 민항기에 비해서는 그 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은 이제 이질감이 좀. 진짜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전투기는 조종사들만 딱 타는데 기동기는 뒤에 승객분들 또는 네, 손님을 태우니까 네, 네. 책임감이 더 강하려나요? 속도는 늦지만.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내 거 지금 내 비행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수달이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승객의 안전이 네. 일단 제일 1순위니까 승객을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게 어쨌든 조종사의 가장 네. 큰 책무니까.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파일럿이라는 그 영화 때문에도 진짜 선배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보통 조종사분들 하면 네. 진짜 그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이렇게 하는데 네, 맞아요. 주에 한 거의 2, 3회 이상 하시나요? 매일매일 비행을 그 당시 하셨어요? 아시아나 부기장 하셨을 때? 그거는 기종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초창기에는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네. 중소형기를 받거든요. 중소형기를 받으면 구간이 짧은 곳을 좀 많이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대형기로 가게 되면 텀이 좀 이제 길어져요. 이제 비행은 좀 적게 하고 멀리 갔다 오기 네, 때문에 네, 네. 또 쉬어야 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최소한 두세 번 이상 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군 조종사는 20년 네. 비행을 하셨고 아시아나 부기장은 3년 했지만 네. 두 개랑 이게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 어떤 게 뭐 더 낫다 뭐 이런 거? 제 군에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작전을 수행을 하거나 또 긴박하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급격한 고기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전투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컸던 것 같고 이 임무 자체가 이제 항상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매번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제 연수가 이제 올라갈수록 내가 이제 관리해야 될 예를 들어 편대라고 해서 4대든 2대든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것 편대군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기종까지 그런 부담감들이 좀 컸던 것 같고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 게 있다라면은 그 보통 바깥에 민간인분들 만나면 전투기 탈 때 어떤 느낌이에요? 뭐 그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일 저한테 임팩트 있게 온 거는 예를 들어 이제 구름이 쫙 깔려 있을 때 그런 구름 스키라고도 하긴 하지만 네. 그런 걸 이렇게 비행할 때 그런 느낌들 또 일출일몰일 때 그런 느낌 또 어떤 큰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걸 지키는 야간 임무를 할 때 이제 뭐 그런 느낌들이 또 컸던 것 같고 아시아나에서 있을 경우에는 가장 큰 건 아까 말씀 나눴지만은 혜택을 받는 거 특히 가족들이 받는 그 혜택들이 좀 컸던 것 같고 엄청나요. 그 혜택이. 하다못해 이제 예를 들어 아까 25개 정도 티켓이 나왔다고 했는데 부모님한테는 한 번 정도는 비즈니스를 이용할 수 아, 진짜. 평생 한 번을 이렇게 비즈니스 하고 또 저희는 가족들은 1년에 한 번 비즈니스를 이용할 수 그런 혜택들 컸던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할 거는 이제 그 승객들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예전에 대한항공의 모 회장님께서 네. 그 조종사를 버스 기사에 뭐 비유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그 누르고 갔다가 누르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기능이 있긴 하지만 되게 그 인식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이거 했다 이거 하고 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파일럿 영화 보면은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엄청나게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항도 맨날 갔던 곳이 아니라 계속 바뀌기 맞아요. 때문에 그 ATC라고 하는데 동남아 갔을 때의 그분들의 영어와 중국 갔을 때의 영어와 일본 갔을 때 영어 맞아. 또 미국이나 유럽 다 다르거든. 그걸 다 익숙해져야 돼 또. 저는 아무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았는데 옆에 기장님은 되게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나니까 또 되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조금 힘든 점들은 나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장단점을 들으니까 지금 뭐 조종사나 파일럿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육군 항공은 사실 네. 조종사랑 정조종사가 장교하고 준사관 출신인데 공군은 특이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따라가는지 예, 모르겠지만 다 장교로 이루어져 네. 있더라고요. 네. 육군항공 시절만 해도 사실 공군 조종사는 저희한테 선망의 대상이죠. 맞아요. 공군 조종사들이 볼 때 육군항공 조종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그 교류 자체가 없으니까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저는 2017년에 항공기 조종사라는 책을 쓰면서 오히려 그때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육군항공은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는지를 그 안에 책에다 써야 되니까 네. 쓰다 보니까 아 이런 분들이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율들도 있고 또 어떤 일들 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옛날에 이제 육군 쪽에도 이제 파견 나가서 임무를 했지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되게 힘든 임무를 하고 계시구나. 왜냐면 헬기 같은 경우는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기종이 최신 기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악천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있지만 그렇지 못한 MD-500 같은 것도 아직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종을 운영할 때도 상당히 그 엄청난 중압감이 있겠다. 라는 부분들을 가졌을 때 공군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 좋은 항공에서 귀하게 크고 있구나. 제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육군항공이 그냥 공군을 따라가지만 실제는 육군 환경이어서 항상 힘들고 그런 건 네.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아까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인터넷으로 구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책 이름이? 항공기 조종사. 항공기 조종사. 또 이 책 역시도 파일럿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배서희 TV 구독자분들에게 소감 그리고 네. 뭐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배서희 TV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먼저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일단 군 출신 분들 특히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군인도 의사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라고 제가 리틀 타이틀을 두거든요. 좋아요. 그거는 진짜로 그 가능하다. 짧게만 진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올해 그 계약을 한 그 제가 가지고 있던 흑석동의 아파트의 세입자분이 아들도 의사. 그 다음에 제가 목동은 지금 전세로 있지만 거기에 집주인도 의사.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또 아파트를 하나 팔았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의사였어요. 와, 의사가 그렇게 많아요? 의사가 근데 말씀드린 게 직군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투자나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군인도 더 의사보다 더 여유로울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희망을 좀 가지시고 대신에 포기하지 마시고 좀 투자라는 부분들도 좀 깊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딱 느끼는 건데 선배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고 선배님 제자들이 배워서 군인인데 부자가 많아지면 네. 지금 서로 의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서로 군인이 될 수 있다라는 진짜 지금 많이 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네.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제가 네. 강의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배서희 TV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안녕.